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8일 월요일 밤 9시 25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좀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금리 상승 우려, 그죠? 이게 맞습니다. 이 금리 상승 우려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코스피가 1% 정도 빠졌다라는 게 오늘 마감인데, 아무튼 오늘은 이 중국이 좀 핵심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지금 여기 나온 뉴스는 없고요. 또 오늘 좀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이다. 중국 증시가 오늘 추세가 붕괴됐고 중국 위안화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위안화 약세 추세가 시작이 되긴 된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추세 전환은 하루 이틀 만에 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선을 며칠 동안 테스트해서 진짜 그 선을 깼는지 안 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일단 오늘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게 어떤 기념비적인 날이긴 합니다만은 좀 며칠 정도의 더 들었다 놨다는 테스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중국 시장 얘기는 좀 이따가 차트 보도록 하고요.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한국 시장을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국 시장 계속 이슈들 몇 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고 한국 시장을 보셔야 되겠죠.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가 파생상품 만기주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오늘 끝났으니까 화수목에서 3거래일 남았다. 만기일이 3거래일 남았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고, 만기일 부근에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있다. 미국 10년물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 또 만기일에는 중국 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다. 이런 거는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중국이 추세가 전환된 날 코스피는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오늘 2%대로 빠졌는데 보시면 오늘 코스피 선물 0.86%밖에 안 빠졌어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게 그러니까 코스피가 만기의 영향으로 이렇게 강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긴 강하거든요. 중국 증시도 폭락하고 미국도 폭락하고 있는데 한국은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무튼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얘가 얘가 이제 정말 강해서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고 정말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가장 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서 앞으로 폭등하려고 이렇게 가장 강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매를 한 번에 몰아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두 가지 가능성이 앞으로 열려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이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만기일의 영향으로 버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의 좀 핵심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 변동성 지수인데 아마 옵션 만기주니까 얘가 아마 결과적으로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끝나지 않을까 한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아마 이번 주 내내 해서 이게 아마 쭉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무튼 아래 꼬리 달고 오히려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고 말았죠. 지금 정말 하여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양합이 10 정도 됐거든요. 9.9, 10 이 정도 사이였어요. 근데 오늘 장 마감이 된 이후에도 지금 9.9에서 10 사이입니다. 그죠? 5.3 더하기 4.6 하면은 10 좀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양합이 안 까였어요. 심지어 지금 3거래일 남았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결과적으로 만기일, 앞으로 3거래일 동안에 이거 두 개 더하면 2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10이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3거래일 동안 도대체 어떤 움직임을 보이려고 얘네가 이렇게 배짱을 튕기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합이 너무 여전히 비싸거든요.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이 폭락해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었는데 이 옵션 파생 상품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 생각에 한국은 그래서 좀 버틴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인 것 같고요. 아무튼 만기주니까 만기주니까 일단 당월물 옵션은 솔직히 이제는 별로 참고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차월물 쪽 정도나 살짝 보면은 하여튼 거의 3주 가까이 어딘가를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오늘 하여튼 좀 그래서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는 만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힘을 뽐내면서 아래쪽으로 쭉 붕괴시키면서 변동성 터뜨릴 수 있었는데 못 터뜨린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저의 생각인데,
코스닥 시장은 솔직히 이 개별 종목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파생 상품의 영향을 잘 받지는 않긴 하거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뭐 파생 상품이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만큼은 아니라고요. 좀 이런 만기의 영향이 좀 자유로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을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부분이 제 생각에 이런 건 것 같다. 오늘 움직임 좀 중요했다. 보시면은 이 코스닥 150 지수인데 추세가 붕괴되고 나서 어딘가까지 폭락했다가 쭉 빠졌다가 지금 이제 더 죽어야 되는데 더 안 죽고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뭐 거의 일주일가량 2주일가량 여기서 지금 개기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난 2주 가까이를 근데 오늘 이제 장대 음봉으로 이걸 모두 다 지난날의 양봉들을 다 감싸서 장악해버림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코스닥 선물 지수로 기준으로 해서 1400이라는 선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추세 전환은 1425라는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추세는 전환됐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 1400이라는 선도 하나 같이 보고 있긴 했는데 지금 1425가 아니고 1400도 지금 못 넘는다라는 거 오늘 확인했다는 게 좀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죠. 물론 이 추세의 연속성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지금 올라와야 될 타이밍에 지금 못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야 될 타이밍에 못 올라오고 생각보다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계속 말씀드리죠. 그 모든 추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뭐 어디까지 갈까요? 네, 투매 나올 때까지 아마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특별히 그렇게 드릴 만한 말씀이 드릴 만한 이야기가 뭐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409가 붕괴됐으니까 코스피도 추세가 붕괴가 되긴 붕괴됐는데 뭐 만기주의 영향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터지려면은 최소한 한 405 정도는 붕괴되면 이제 폭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가 붕괴돼야 된다? 최소한 81,000원 초반대가 붕괴가 돼야 81,000원 초반대가 붕괴가 돼야 그래야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쏟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 정도 라인 정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계속 어떤 뭐 특별히 움직이고 싶지가 않나 봐요. 특히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 이익들이 워낙 크게 걸려 있으니까 그런지 만기일 부근되니까 더욱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강한 게 진짜 강해서 강한 건지 앞으로 더 폭등을 하려고 이렇게 강한 건지 아니면 만기의 영향으로 맞아야 될 매를 지금 뒤로 연기하고 있는 건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한 번에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폭락한 거 한 번에 되돌려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성 두 개 다 열어놔야 돼요. 뭐 제가 지금 방향성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가능성 두 가지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방향성은 알아서 한번 골라보시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 아무튼 뭐 환율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1133원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수상하다라는 걸 좀 느끼시긴 하셔야 될 것 같고 추세 전환에서 잘 가고 있다. 최소 241선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잘 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1126원, 25원대 여기가 또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거 지금 또 돌파 안착한 꼴이 됐습니다. 여기가 돌파 안착이 됐다. 원달러 환율인데 여기가 지금 돌파 안착이 됐다라면 다음번 목표치는 대충 요 근처예요. 요 근처이거나 아니면 241선까지 터치하거나 대충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폭락했었죠. 그죠. 이런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기술적으로 보실 때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한번 지지했다가 이거 붕괴되니까 여기까지 쏟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지했다가 이거 붕괴되니까 여기까지 쏟아진 거고 여기 지지했다가 붕괴되니까 쏟아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라인들을 하나하나 이제 돌파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위쪽으로 이제 여기 매물대가 크게 없다. 1160원대까지는 무난할 것 같다. 그리고 마침 이 근처에 24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마 뭐 조금 시간이 가면서 계속 241선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친구하고 조만간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버슈팅에서 시작해서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겠죠. 일단 투매는 나오고 추세 전환 됐으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죠?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중국 시장이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 주식 시장을 좀 볼까요? 상해종합, 오래간만에 상해종합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종합 종목 코드 SH콤프. 상해종합지수 오늘 추세 공개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여기가 넥라인이라 여기가 추세의 중요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 여기 지난 7월달, 작년 7월달에 나왔던 고점들 요 연결하면은 중요한 선이죠.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부터 해서 폭등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이 자리다. 근데 이 자리 오늘 일단 장대 연봉으로 붕괴시켰다라는 점, 이게 일단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무슨 악재가 있었나요?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중국에서 뭐 딱히 눈에 띄는 건 이 정도 뉴스? 뭐 중국 국영기업 지종에너지가 디폴트가 났다라는 건데, 물론 이것도 중요한 소식일 수 있겠지만 이것만 갖고 상해종합의 폭락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전인대 기간 중인데 중국의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해종합이 이렇게 폭락했다? 하여튼 뭔가 심상치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 음봉으로 붕괴를 시킨 거기 때문에, 이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너무 이거 믿지는 말라라는 거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몇 번 넘으려고 하다가 비리비리비리 하다 못 넘어야 이제 진짜 그래야 이제 이게 신뢰도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방금 전에 보셨죠? 코스닥 시장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게 좀 신뢰도가 있을 거다라는 거, 이런 게 신뢰도가 높겠죠. 추세선이 있었어요. 추세가 있었는데 추세를 붕괴시키고 나서 폭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선으로 오려고 막 일주일가량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줄 자리에서 못 올리면서 거의 뭐 2주 가까이 지켰던 지지선들을 많이 무력화시켰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해종합 이제서야 이제 한번 깼다는 거죠. 그래서 좀 추세감은 깨졌다. 다만 신뢰도는 아직까지는 좀 낮으니까 일단 이제 드디어 추세가 붕괴됐구나 라는 점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도 뭐 지수가 워낙 많아서 아무튼 이건 선전종합입니다. 선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중국은 잘 모르지만 선전은 좀 기술주가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요게 그러니까 닭인 거죠. 나스닥, 코스닥이 있으면 중국엔 선전종합이 있는 건데, 선전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추세가 붕괴가 됐죠. 이미 오래전에 추세가 붕괴돼서 오늘 그 추세 붕괴를 확인까지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코스닥 시장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죠. 붕괴시켰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하면서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나왔으니까 아무튼 중국 시장이 뭔가 좀 위태위태하다. 중국 본토들이 이렇게 위태위태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홍콩도 약하겠죠. 뭐 홍콩은 안 봤지만은 아마도 약할 겁니다. 항생지수네요. 항생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금 고점을 확인하고, 얘는 아직 얘도 중요한 선은 깼네요. 얘도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얘는 얘는 중국 본토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죠. 홍콩 같은 경우는 악재가 워낙 많습니다. 그죠? 뭐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분쟁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홍콩은 지금 중국보다 차트 모양이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저항들을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조만간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만 붕괴시키면 폭락도 가능하겠습니다. 요 밑에까지요. 그죠? 아무튼 항생지수도 뭐 안 좋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하여튼 중국 지수는 중요하지 않고 환율이 중요하겠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뭐 따라서 갈 거니까요. 환율 보시면은 위안화 제가 어디가 추세전환이라 말씀드렸죠. 6.5 위안이 추세전환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첫 장대 양봉,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두 번째 장대 양봉이긴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력을 뭐 더 테스트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미가 있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나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를 어떤 한 나라를 종목으로 봤을 때 한국, 중국, 미국, 뭐 영국, 뭐 일본 이렇게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있는데, 지금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게 누구였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게 누구였냐?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대장이었고, 나라로 치면은 물론
물론 뭐 한 2017년, 18년 이런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가장 대장이긴 했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아무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떠오른 거는 중국이었다. 중국이 이번 상승장의 대장인 나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의 환율이 가장 중요할 거다라는 거. 이게 이제 대장의 이게 그 대장의 종합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환율이 보시면 일단 추세 전환 됐습니다. 그죠? 아마 확인 과정을 거칠지 안 거칠지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번에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된다. 올라갈 때도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다. 또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뭐 안 좋은 소재 갖고 올라가는 건 원래 빠르죠. 예,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건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겠다. 물론 중간에 저항은 되게 많습니다. 뭐 여기 어디도 저항이고요, 여기 어디도 저항이고, 뭐 여기 어디도 저항이고, 저항은 많습니다. 아무리 이게 폭락을 하긴 했다 하더라도요, 위안화가 이렇게 쭉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걸리는 이런 저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리들 잘 확인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뭐 처음으로 뭐가 붕괴가 됐구나 라는 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볼 거 없이 잘 순항 중이고요. 위안화가 저렇게 움직이면 뭐 환율이 오늘 뭐 지금 1138원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건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거. 볼린저 밴드 안 그려봤지만 아마 볼린저 밴드 째고 나갈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얼마 전까지는 정말 이게 그 방향이 전환되라 했는데도 전환 안 되다가 전환이 되니까 또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독특하다는 거. 이게 이제 신흥국 통화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죠.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 환율하고 뭐 중국 시장이 추세가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좀 핵심적인 이야기고, 오늘 그거 맨날 봐야죠. 그죠? 오늘도 뭐 아무것도 안 했다. 중국인민은행 그 유동성 공급 안 하고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 놀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이제 봐야 되겠죠? 뭐 하는 날일까요, 오늘? 오늘 뭐 하는 날이냐면 나스닥이 추세를 확인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며칠 전에 이 나스닥 지수인데, 선물 기준으로 12,450이라 말씀드렸어요. 12,450 추세 붕괴됐었다가 어제 금요일날 회복했죠. 오늘 다시 이거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계속 한동안 테스트할 거예요. 테스트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봐야 된다. 이게 붕괴될지 지지될지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가 만약에 방향성 아래쪽으로 잡는다면 S&P도 내려오겠죠. 그죠? S&P도 내려올 거고, 하여튼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여러분들 그 계속 뭐 다우 이야기하시고 뭐 이렇게 미국에도 지수가 되게 많잖아요. 뭐 다우 지수도 있고요, 뭐 러셀 지수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아무튼 누가 대장이냐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지수가 있는데 뭐 이건 오르고 저건 내리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대장이 누구냐. 나스닥이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장 분위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이 죽으면 다 죽는 거니까, 뭐 다우는 오르고 뭐는 내리고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나스닥 한번 보자고요. 지금 뭐 부양책 관련된 뉴스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12,450 지지와 붕괴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거래일째 테스트하고 있죠. 네. 해서 아래쪽으로 확 붕괴가 되면은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시라고요.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확실히 환율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오늘 위안화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나서, 중국 증시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나서 유로화가 보시면 하락 추세로 지금 전환이 일단 됐죠. 물론 이거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며칠 정도 테스트할 수 있어요. 테스트할 수 있는데, 아무튼 대단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뭔가 추세가 좀 전환되고 음봉이 보인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 투자 심리가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깰 때 되니까 또 전혀 안 내려올 것 같더니 어쨌든 좀 내려놓는다라는 점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색깔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보면 여전히 방향성 탐색 중입니다. 회색 구간 안에 와 있고요. 다만 이제 슬슬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아졌죠. 조금씩 색깔이 좀 푸릇푸릇하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빨간불들은 대부분 꺼져 있는 상황이고, 파란불이냐 회색이냐 파란불이냐 회색이냐 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강한 빨간색이었다가 방향을 전환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쉽게 죽고 막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숏 보시는 분들,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어쨌든 기회는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붕괴시켰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뭘 몰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확인하시고, 선 같은 건 좀 확인하시고, 특히 지수나 환율이나 뭐 채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며칠 정도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시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참고로 여기 있는 게 중국 A50이거든요. 올라올 때 한 두 달 걸리더니 내려올 때는 그 한 2주 만에 내려왔네요. 그죠? 하락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자재는 아직도 강합니다. 여러분들 원자재는 아직도 강해요. 원자재는 주식시장이 꺾이더라도 한동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007년에도 그랬죠. 기름값 140달러 갈 때 2007년에 그때 주식시장 이미 무너진 다음이었다고요. 근데도 유가는 지 혼자 140달러까지 올랐다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유가나 아직 원자재는 추세가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 지금 주식시장이 뭐 넥라인을 붕괴시켰다, 코스닥이 죽었다라고 해서 유가 숏을 치면은 안 되겠죠. 그거는 유가는 아직도 상승 추세 중에 와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죠? 확실히 좀 그런 속도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너무 빨리 금리가 올라가지고 단기 고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좀 저도 좀 그런 우려가 되긴 되는데요. 환율도 그래요. 솔직히 달러 인덱스 안 봤죠? 달러 인덱스를 보나 지금 이 10년물 이 채권 금리를 보나 저도 어쨌든 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속도가 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긴 빨라요. 물론 이게 원래 안 좋은 거는 속도가 빠르긴 빠릅니다. 좋은 거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요. 안 좋은 거는 금방 이렇게 가거든요. 달러가 오르는 게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거는 원래 폭등하는 게 맞긴 맞는데,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좀 과하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달러 강세도 좀 과하고, 얘 볼린저 밴드 2거래일 연속으로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이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것도, 채권 가격을 봐도 지금 너무 폭락하고 있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좀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걸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 흐름들이 달러의 약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리의 폭락, 코로나까지 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막 폭락했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시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는 뭐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엄청난 이런 언더슈팅이나 투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엄청난 오버슈팅을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락도 만약 시작되면은 우리의 예상과 상식보다는 생각보다 브레이크 없이 좀 다이렉트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어설프게 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진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하나 해놨다 하면은 그냥, 특히 하락 배팅, 주식시장 하락 배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속도도 빠르고 이래서 가능하면은 좀 이제 중간에 뭐 탔다 내렸다 이런 거 안 하시고 쭉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사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저도 자신은 없어요. 저도 단기 매매 자신 없어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개기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솔직히 단기 고점인 것 같죠. 근데 이런 거 만약에 금리 오른다 해다 베팅하는 사람들, 이거 과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또 베팅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이런 게 시세 진행이 참 먹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테슬라 숏 같은 것도 언제 그 샀다 내렸다 할 수 있겠냐고요. 하루에 몇십 프로씩 움직이는 거를. 그러니까 잘 잡으신 분들은 끝까지 좀 중간에 내리시는 이런 생각 없이 한번 끝까지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마음이 좀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개기는 게 좋지 않을까. 야, 뭐 환율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추세가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거 믿고 한번 개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주저리 좀 떠들어 봤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엔 너무 지금까지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과했기 때문에 돌림도 비정상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본인들이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고 좋은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 이거 넥라인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얘가 대표 지수니까요. 예, 뭐 더 이상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